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한의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걷기, 그것은 건강이다. 걷기는 원기를 준다.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어린아이에게 성장을 촉진한다. 청소년에게는 균형을 맞춰준다. 성인을 다시 젊게 만든다. 노인에게는 노화를 늦춘다. 이부 파칼레 7장 일상의 종합 건강관리도 맨발이 회복. 병치에 잤던 쌍둥이 흙과 친해지면서 면역력 상승. 2019년 12월 27일 송X인의 가족. 안녕하세요. 조금 언 땅에 맨발로 씩씩하게 서서 인사드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이 글을 적는 오늘은 12월 27일 아이들의 방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2달 넘는 방학을 앞두고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한 맨발 걷기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건 저희 어머니가 조심스레 건네주신 맨발 걷기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박동창 회장님의 기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2년 전쯤에도 맨발 걷기가 아이 건강에 좋다는 걸 기적의 유치원 책에서 읽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와 함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래터에 찾아가 맨발로 놀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맨 흙에서 아이에게 상처라도 생길까, 혹 새똥, 고양이 똥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싶은 노파심에 꾸준히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맨발 걷기를 추천해 주셨을 땐 맨발 걷기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올해 여름에 아이들이 수족구, 구내염 등 유행하는 병을 연달아 앓고 각자 폐렴, 축농증까지 앓았거든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아 저와 남편은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이 많은 곳으로는 차마 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약했는데 환절기는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싶은 생각에 감나가는 보약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둘 다 몇 가지 이유로 맞지 않아 복용을 거의 하지 못했죠. 아이들 아빠가 대신 그걸 거의 다 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추워질 무렵 11월, 12월에는 애들이 감기에 자주 걸려 어린이집 단체 생활에 참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맨발 놀이를 거의 매일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맨발로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 정원이었기 때문에 2시간씩 놀고 책을 읽어주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가도 곳곳에 있고 모래놀이 도구도 비치되어 있어 천호 도서관만 가면 휴가 온 듯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맨발로 있는 경우는 매우 보기 힘든데 저는 마음 먹고 늘 맨발로 함께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흙의 감촉을 함께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실내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는 다르게 한두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해서 흙과 놀이도구를 갖고 맨발 놀이에 몰두했습니다. 비가 약간 뿌리는 여름날에도 우산을 쓰고 맨발로 놀았죠. 예전 같았으면 우산을 쓰고 맨발로 논다는 건 상상도 안 했을 테인데 그걸 저와 아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아빠와 친정 부모님 다 함께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맨발로 놀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근처 공원에서 맨발로 함께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로 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맨발의 나날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드나들던 병원 문턱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턱이 닳도록 소아과를 다닐 때는 병원에 자주 오지 않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맨발 걷기
맨발 놀이를 매일같이 하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 남편도 맨발 걷기가 아이들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2월 지금까지도 저는 맨발 마니아가 되어 흙밟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맨발 걷기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어디서 맨발해 하고 묻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온 가족이 산자락을 같이 걸어갈 때도 저를 따라 맨발로 걷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에겐 이 추운 날 산길은 정말 차가울 것 같아 따뜻한 날 오후에 운동장에 데려가 잠깐씩 맨발 놀이를 했습니다. 양말을 신은 채 맨발로 있었는데도 춥다고 금방 신발을 신는 아이들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가 맨발로 잘 다니니까 아이들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제가 먼저 맨발로 씩씩하게 건강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봄날부터 다시 아이들과 맨발 걷기를 할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요 근래 한 달 넘게 아이들이 맨발 걷기를 거의 못했지만 그동안 키운 면역력 덕분에 소아과 약을 먹더라도 금방 이겨냅니다. 해열제, 생제를 먹인 기억은 맨발 걷기를 한참 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쌍둥이 낳고 제 면역력도 좋지 않아 성인이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수족구도 아이들과 함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육도 잘 뭉쳐서 마사지를 해야 겨우 풀렸지요. 환절기에 아이들을 안고 야외 활동을 좀 무리하게 했다 싶으면 편도염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이후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마사지를 받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며 제 스스로 신체의 나이가 젊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체형도 반듯하게 되는 경험은 맨발 걷기의 보너스인 듯 합니다. 아이들에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떠날까 고민했던 가을 소풍도 막상 떠나니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실컷 바닷가에서 맨발 놀이를 했던 추억이 됐습니다. 1박 2일을 보내고 오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아이들을 기억해 봅니다. 보통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먼 길을 가면 돌아올 때 병원에 들렸던 게 관례인데 그 공식이 깨진 것입니다. 흙에 발을 대고 있으면 걱정의 대상이 되던 것들이 반대로 희망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쌍둥이를 키우며 생기는 육아 고민으로 밤낮 못 이루는 날들도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한 날엔 아이들도 저도 푹 단잠을 자니 잠의 효과로 하루를 밀도 있게 보내는 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옆 공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지금도 희망을 품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아버님을 뵀는데 혈압 건강을 우려하셔서 못 드시는 것들이 있길래 맨발 걷기를 세 번째로 자세히 권해드렸습니다. 추운 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게 좋았던 경험이라서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유치원 친구 어머님들과 맨발 걷기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맨발로 뛰노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제 가족들과 함께 맨발 걷기로 인한 좋은 희망의 기록들을 쌓아가다 보면 꿈꾸는 일들이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을 아시는 분들이 읽으시는 행복한 아침 편지에 참여하게 된 것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맨발을 보고 질겁하는 일반인들의 마음도 잘 알기에 동기부여가 되는 아침 편지가 올라오는 카톡 대화창이 제게는 힘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공감하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맨발 걷기는 희망이요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2023년 1월 5일 은평구 80세 마중물. 저는 1944년생으로 부잣집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습니다. 튼튼하게 기르시려는 부모님 은혜로 보약을 먹으며 자랐지요. 젊을 때부터 부정맥이 심했고 늘 골골했습니다. 결혼한 후 키가 자랄 정도였습니다. 일찍 가업을 맡아 몸을 돌보지 못하고 지냈어요. 아들들을 성가시키고 나니 체력이 바닥이었죠. 아내는 50대에 과로로
풍을 맞아 6개월을 누워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고 생업이 안정되자 자연스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가 맨발 걷기 책을 만났죠. 뭐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곧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끼며 잠을 잘 자게 되었고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임플란트 후유증, 잇몸 질환까지 다 나았습니다. 주치의로 알고 계시는 동네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심장 박동과 혈행 상태를 보는데 심하던 심방세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8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고 6년 전엔 위암으로 위를 적출해냈고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곤 했습니다. 맨발로 걸은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접지 생활만으로 다리 붓기가 낮고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아, 이젠 응급실 요양원 걱정은 없겠구나. 우리 내외 해로할 수 있겠구나. 흐흐. 젊을 때 70kg대에서 55kg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고 살던 감기,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등 잔병은 없어졌습니다. 인증샷에 사진을 2장씩 올리던 어느 날 1년 전 사진을 보자는 부회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비교해 본 저도 놀랐습니다. 젊어졌어요. 탈모에서 회복된 막내 아들의 이야기도 극적입니다. 세곡동 사는데 아비보다 먼저 대모산 맨발 걷기와 회장님을 알았고 틈나는 대로 맨발 걷기를 하고 노력한 응답이지요.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어디 아팠는지 다 잊고 지냅니다. 청력, 저하, 허리 아픈 것, 전립선 비대증 등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를 보아도 나 자신이 지난 15개월간 직접 겪은 체험을 통해서도 맨발 걷기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함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교회 친구들과 집안 형제들, 아들, 손주들에게 아침마다 인증샷을 보내며 맨발 걷기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침대 시트 등 접지 제품을 주며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 루프 시술을 받은 아들과 동생도 잘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약점이 많은 집안 내력에 대비를 하는 셈입니다. 맨발 걷기는 항생제, 감기약, 진통제가 아닙니다. 보약이라 할까요? 무너진 건강을 바로잡는 건강법입니다. 단연컨대 맨발 걷기와 접지를 모르면서 건강을 자신하는 것은 헛된 자신감이고 언젠고 심혈관 질환과 암에 노출될 위험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부릉 배달 오토바이 사장이 머리를 빡빡 밀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항암 27회 제가 만든 접지용품을 주고 권했습니다. 곧바로 밥이 꿀맛이고 잠을 잘 자는 등 체력이 날로 좋아진다며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크게 호전되었다며 놀랍다고 하네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안타깝습니다. 산에서 만난 동네 어른들 중 여럿에게 맨발 걷기를 전하고 신나게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저희 사무실에 모여 짜장면 파티를 합니다. 희망을 보는 거죠. 기회가 되면 접지용품을 300명 가까이 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어깨, 허리 통증이 접지 숙면 하루 만에 낫고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던 교우님도 다음 날부터 따뜻해졌다고 좋아합니다. 불면증으로 애쓰던 세탁소 아주머니도 꿀잠 잔다며 팬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처방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한 사람을 맨발인으로 만들면 그 집안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를 생활화 하시고 확실한 루틴으로 굳혀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신 후원금에 힘을 냅시다. 회장님의 책 인쇄면 강연료 등 쾌척하시고 희생적으로 애를 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돈이 있어야 일합니다. 이 일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면 스타트업도 투자자도 있었겠지요.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픽션이 팩트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모이고 모이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분발합시다.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 없을까요? 맨발 걷기를 온 국민이 알고 실천한다면 국력이 신장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력은 곧 국민의 건강으로 좌지우지하는 법. 대통령실까지 맨발 걷기와 접지의 삶 소식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숲길 맨발 걷기는 완전 건강 의료의 초대. 2019년 2월 13일 과천에서 전 액수수.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2020년이면 전 세계 사망률의 3분의 2가 만성질환과 관련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성질환이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명체에 가해지는 부정적인 고통과 생활 방식 및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냉소적 적대감, 시기, 질투, 이기심,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성을 뇌세포뿐 아니라 말초신경, 심장, 소화기, 면역, 뼈의 질병이 걸리게 한답니다. 그러기에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위의 인자들 중 몇 가지 원인으로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소화불량, 허리디스크 증세로 조금만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면 심한 허리 통증으로 한 달 가까이 꼼짝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상 문제들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까지 있었습니다. 약골이다 보니 여기저기 자주 아팠습니다. 이석증이 와서 1년여 힘들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생활 방식 및 습관의 변화를 맨발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예배가 제 삶의 1순위이고 맨발 걷기가 2순위입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더 은혜로운 열매로, 감사로, 기쁨으로 마음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과 대화하며 파란 하늘에 기뻐하고 스쳐가는 바람과 악수하고 반가워하며 지냈습니다. 맨발에 전해오는 돌과 흙의 감미로움과 정겨움은 내게 무한한 평화와 행복을 줍니다. 제가 걷기도 하고 운동도 조금씩 했었지만 큰 효과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허리 통증도 거의 없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식생활도 건강한 웰빙 생활 방식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변화된 내 유전자에 내 몸에 재생 프로그램이 새롭게 작동함을 맨발 걷기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맨발 가족 모두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로 인한 건강한 삶의 향유를 타인에게도 2019년 11월 13일 하남시에서 주 X철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부터 건강한 삶을 혼자 누리기 아까운 맨발 걷기 확산을 위해 봉사로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모산 맨발 걷기에 거의 매주 참여해 행복을 곱하기로 즐기고 있는 하남시 거주 주 X철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운동화를 신고 헉헉대며 검단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웬 두 여자분이 신발을 벗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담소하며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나 선명하게 들어오던지 저도 그때 그 시간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검단산 산길 흙도 그리 거칠지 않았고 덥지도 않고 거기다가 답답했던 발도 시원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가 권장하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두껍고 거추장스러운 운동화 양말을 벗어들고 산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내 생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시원함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오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자 와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 감탄도 했습니다. 어느 날 대모산에 와 보니 중턱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눈에 얼마나 크게 띄어 반가웠는지 그 다음 토요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10여 년이 되었는데 삶이 살맛이 나니
매일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원래 산을 좋아하기도 해 때론 건강을 위해 힘겹게 산을 오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어 던져 버린 그날 이후로는 산을 오를 때 자유와 행복을 만끽해 왔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의 이점을 확실히 느끼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맨발 걷기를 전하는데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용돈을 푸짐히 주어 맨발로 산에 데려가기도 했고 친구들을 설득해 맨발 걷기 홍보에 열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큰 매력을 못 느꼈는지 하는 둥 마는 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기에 일 잘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지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이 잘 지내고 있음이 다 맨발 걷기 운동이었음을 100% 시인합니다. 혼자 외롭게 맨발 운동하다가 대모산에서 다양한 분들도 만나 뵙고 또 번개팅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신발 신고 다니는 친구들과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좋습니다. 화제도 같고 무엇보다 치유가 잘 되어가고 계신 회원들을 뵐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회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뵐 때마다 무슨 일이라도 도와드려 맨발 걷기 확산에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의 지름길을 만나도록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한학교의 맨발 치유 경험이 전국 학교에도 전파되기를. 2023년 1월 8일 판교에서 이소윤. 제가 대한학교 교사로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박동창 회장님 강의로 접지 지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저와 같은 회복을 경험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 판교 맨발 걷기 모임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또 저는 대안학교 1세대로 20대 초부터 초등대안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정서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몸과 마음의 치유와 성장에 필요한 아이들의 치유 사례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흔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다양한 현대 질환을 곁에서 지켜보며 교사로서 치유를 돕고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저는 주로 심리 서적을 통해 아이들의 회복을 도왔는데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강의 이를 들으며 제가 만나왔던 아이들의 치유 사례를 흙과의 접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대안학교는 파주의 계곡 물가에 가재가 사는 청정계곡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택 2채를 구해 앞마당은 온통 흙과 수도시설로 꾸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국어 수학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으로 흙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땅과 연결된 수도 간의 수돗물과 흙으로 성과 마을을 짓고 뒷산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고 놓아주곤 하며 자연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흙과 물에 접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틱, ADHD, 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가로 말더듬, 발달 지연, 불안 사회성 장애, 학습 능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놀고 먹으며 지내자 아이들의 건강 및 성장 속도는 너무나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기에 놀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병들을 앓았던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고 창의적인 공동체 놀이를 하며 지내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러한 치유 현상을 놀이 치료의 효과라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이들이 접지와 지압 원리를 통해
치유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지구의 땅과 물에 접지되어 아이들이 회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이 놀라운 소식이 하루빨리 세상에 전해지길 학수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급진적으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빠르게 회복 성장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땅과의 접지가 그 이유란 걸 깨달아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나눕니다. 어릴 때부터 접지를 생활화하고 접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살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제 사례를 통해 발견해 독자 여러분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생활 방식을 맨발 걷기 우제 패키지로 리셋하라. 2021년 10월 6일 전주에서 우제. 맨발 걷기 회원 여러분,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맨발 걷기 실천과 그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맨발로 걸어라. 가로 박동창 지음 9일 미디어 발행 가로의 맨발 걷기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위 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쓸 때만 해도 무서운 질병에 대한 걱정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닥친 공포의 질병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한 동창생이며 평생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시킨 보디빌더 선수가 70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평생 테니스를 즐겼던 또 다른 지인 역시 70세에 췌장암에 걸려 한 달 만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 밭에 가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도 췌장암으로 고인이 되거나 치매에 걸린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운 사람 3명이 1년 사이에 위암, 폐암 등으로 저 세상에 갔습니다. 61세, 65세, 70세입니다. 담배도 술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등산 마니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많은 비극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50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망까지 가지는 않는 이들로 비극의 동심원을 넓혀보면 그 숫자는 셀 수도 없습니다. 장류를 달기도 하고 각종 암으로 수술을 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모두 끔찍한 비극들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목도가 어찌 저 혼자만의 것이겠습니까? 위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담배와 술을 안 해도 암은 걸리고 흙을 다루는 밭일을 해도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더 나아가 등산을 열심히 해도 질병에 걸립니다. 신발을 신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 비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증명되는 사례들입니다. 사안이 너무나도 위중하고 간단치 않아 보였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반추해 볼 때 너무나도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까지 복용하면서 연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나니 손톱이 10개나 빠져 있었지요. 연구실에서 기가하면 새벽 2시가 넘었고 저술하다 쓰러져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힘든 겸보직으로 밤잠을 설치며 공무에 몰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평가를 받는 날 저녁 만찬장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차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용케도 살아났습니다. 몇 가지 적어 봤지만 회상해보니 건강 측면에서 참으로 무모한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수면 부족과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며 몸을 혹사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맨발 걷기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크게 반성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한의 생활들을 용케도 견뎌낸 몸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주변인들의 비극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인터넷 카페를
들여다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와 생활 방식의 리셋을 단행했습니다. 일명 맨발 걷기 우제 패키지 가로 아하 우제 패키지 가로 표준형을 만들어서 루틴화하여 매일 무조건 지켰습니다. 우제 패키지 전력 질주. 그 결과는 신이 내린다. 우제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제 패키지는 수면의 7시간을 확실히 확보합니다. 잠은 접지 용품을 뒤덮고 잡니다. 집안에도 접지 용품을 설치하여 24시간 접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침대에는 퀸 사이즈 시트와 보조로 하프 시트, 베개 커버, 페이셜 마스크, 복부 밴드 등을 달아 놓습니다. 또한 흉부 그리고 어깨 접지 셔츠, 접지 파자마 등을 침대에 비치했습니다. 가로 각각의 방에도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가 장치되어 가족들이 사용합니다. 가로 그리고 안방, 서재, 식탁, 거실, 소파, 드레스룸, 화장실 등등 곳곳에 동망 접지 패드 10개를 깔아 놓았습니다. 욕조에는 접지 케이블을 내장시켜 놓고 거기에 지압 매트를 깔아 놓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시에 기상하면 욕조에 들어갑니다. 따뜻한 물을 채워 30분 동안 음악과 함께 지압 티바를 이용해 어깨 스트레칭, 아령을 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조식 후 산으로 갑니다. 맨발로 걸을 장소가 여의치 않아 인근 산의 편백나무숲 밑에 약 10m 정도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매일 쌀이비로 쓸고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2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셔틀로 뛰다가 걷다가 합니다. 오전 맨발이 끝납니다. 이후 평생 같이 가자고 도원 결의한 친구와 점심을 먹고 시내 공원에 또 하나 확보하여 만든 약 10m 정도 맨발 걷기 장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맨발 운동을 합니다. 귀가하여 석식을 마치고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 1시간 30분 동안 맨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5시간 동안 맨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귀가 후 욕조 속 지압판 위에 섭니다. 접지된 욕조에서 지압을 하며 하루의 운동을 마칩니다. 이제 침대 생활 모드로 전환됩니다. 침대에는 접지 용품이 퀸 사이즈로 넉넉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접지 셔츠와 접지 파자마를 입되 접지선에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화장실 출입 등이 원활하고 편합니다. 침대 접지 장치들을 이렇게 해 놓으니 땅을 파고 잠을 자는 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침대 모드로 진입할 때는 먼저 접지 테스터기로 모든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접지 테스트가 완료되면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상 후부터 집안 활동을 할 때는 언제나 동망 접지 패드 위에서 합니다. 접지 생활 최대화, 비접지 시간 최소화를 원칙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제 패키지 실천 후 현재 몸 상태는 어떠한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 글줄을 길게 끌고 내려왔습니다. 요약하면 저의 현재의 몸 상태는 평화롭다. 마음도 평화롭다. 몸속의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왔다. 맨발 시작 1인 2020년 10월 10일 이전의 몸 상태는 맨발로 걸어라 책에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인 지금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의 변화들입니다. 변화된 것들을 적어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08에서 188로 내려온 것을 비롯하여 모두 20가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면관계상 3개만을 추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추위와 감기 문제를 엮어서 서술합니다. 추위를 탔던 몸이 그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활발한 혈액순환으로 발바닥부터 후끈거리고 깨끗한 혈액이 온몸으로 돌면서 몸이 어떤 전쟁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기도 들어오지를 못하더군요. 사실 지난 겨울 독감 백신 접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겨울 동안 5번 정도 감기에 걸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몸이 알아서 막아내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도 몸이 알아서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밤에 추워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그러고도 잠을 자다 오한이 일어나 위험한 상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한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오한이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태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 싶은 단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와 접시 생활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이제는 어떤 얇은 양말에다 또 신으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면 중 식은땀이 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오한도 없어졌습니다. 지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쉽게 잠들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쾌적한 몸 상태로 변화됐습니다. 이쯤 되면 맨발 걷기와 접지는 체질을 바꾼다. 체험상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 맨발 걷기와 24시간 접지 생활 체제가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가로 기침 가로 문제를 서술합니다. 저에게 이 문제는 주로 늦가을 또는 겨울 초입 어느 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추위와 함께 찾아와 다음 해 4, 5월에 떠나는 골치 아픈 불청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괴롭혔던 증상이 100% 치유됐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지만 천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며칠분 약만 처방받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해줍니다. 아마 평소에는 멀쩡하고 또 추위 때문에 나타나도 가래가 없는 약하고 마른 기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강의 학술 발표, 방송 출연, 패널 토론 등이 잦았던 저에겐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알레르기, 기침이 추위와 감기 그리고 후술할 역류성 식도염과 결합하면 무서운 세력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의사도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 요청하여 흡입제를 처방받아 사용했지만 100%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근본 치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후 기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으니 적어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질적으로 알아온 증상인데 100% 치유가 달성됐습니다. 근본 치료가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기침 증상이 1도 없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불편했던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평소엔 멀쩡하여 남들을 알지 못했던 평생 동안의 골칫거리가 이렇게 끝나다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일입니다. 평생 동안 정직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며 살아온 결과 맨발 걷기를 찾아냈고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 증상은 한 의원을 하셨던 저의 조부께서도 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DNA도 바꿀 수 있다. 제 결론이고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위염, 가로 역류성 식도염 포함 가로 문제를 서술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특히 나이 들어 위염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직업상 잠을 설치며 연구 저술, 논문 작성 등등의 작업들을 하다 보니 소화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심할 때는 상당 기간 죽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사 때가 돼도 시장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조금씩 정도가
적정량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사는 분명히 부족한 영양 공급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7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위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늘 무겁던 위가 시원해졌습니다. 위염 자각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내시경은 안 했지만 100% 치유됐다고 조심스럽지만 확신합니다. 지금은 하루 3끼를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지금은 식간의 공복감을 느낍니다. 식사 전에는 없었던 시장기를 느낍니다. 이때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최소 40년 이상 된 증상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의 서식건강법, 미국의 폴시 브레그 건강법, 단식 건강법, 뉴스타트 건강법, 기타 등등을 진지하게 다 해봤습니다. 제반 증상들이 뿌리를 뽑겠다고 1년 중 여름철에 한 달씩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간 단식원이 아닌 집에서 가혹할 정도로 단행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도 본직과 보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저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이 혹서기에 큰일 난다고 단식을 풀으라고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한 마음으로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철저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무의로 끝났습니다. 물론 앞의 건강법들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건강법들이지만 저에겐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의 특효가 있다는 보조식품 3가지, 가로 제품명 생략, 가로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여 오랜 기간 하루 3번 조식, 중식, 서식 후에 교차하여 복용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로 단시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건의가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축복입니다. 이 증상은 부친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치유 역시 맨발 걷기는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실천으로 증명한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박동창 회장님께서 전개하시는 학술적 내용은 진리입니다. 확실한 팩트입니다. 맨발 걷기는 one of them, 가로 여러 중 하나, 가로 즉 여러 가지 건강법들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더 only, 가로 오직 하나, 가로입니다. 유일한 건강법입니다. 혁명적인 건강법입니다. 게임 체인저 건강법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적당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얻으려면 철저히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합니다. 즉 다다익선이 답입니다. 위에 제시한 우제 패키지는 맨발 걷기와 접지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기 위한 자기 암시적인 디바이스입니다. 하루 식후 3번 총 5시간의 맨발 운동, 시간 확보 및 24시간 접지 체제 유지를 실천한 결과는 체질과 DNA를 바꾸어 건강 체질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맨발 질주,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첨언합니다. 오로지 맨발 걷기만을 믿어 식생활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기침이 완전히 멈춰 안심했는데 어느 날 재발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 끝에 땅콩을 지목했습니다. 땅콩을 끊으니 며칠 후 다시 기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에게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화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과식은 소화를 크게 방해합니다. 담백한 식사로 소식을 하면 위가 방긋방긋 웃으며 일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바는 맨발 걷기의 식이요법을 꼭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숙면 7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소식과 함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맨발 운동 5시간 확보, 24시간 접지 체제 생활만 철저히 믿고 유지한다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저의 경우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알기 전 긴 세월 동안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며 운동은 신발을 신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저의 몸 상태는 서두의 서술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약해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연히 박동창 회장님을 만나 맨발 걷기를 알게 됐고 2달간 맨발 걷기를 해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제 인생의 게임 체인저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카페를 들여다보면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변 사람들이 비극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맨발 걷기를 강화하여 도합 1년간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의 골칫거리였던 증상들을 모두 치유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그 어떤 건강법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그리고 그 좋다는 보조식품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증상들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맨발 걷기가 게임 체인저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약해져만 가던 몸이 지금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 어떤 코스웍을 거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 할 때 박동창 회장님을 만나 맨발 걷기를 안 것 자체가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순간 행복의 건강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박동창 회장님께서 전개하시는 학술적 내용에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배출이 잘 되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대소변으로 배출되어 문제가 없지만 흡입하는 산소에 쓰고 남은 찌꺼기인 활성산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심장이 뛰는 한 발생되는 정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잘 흐를 것인가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짝을 잃은 몸속 전자들의 혼란스러운 방치하면 위험한 상황을 무엇으로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찾게 할 것인가요? 그 평화 유지군인 땅속의 자유전자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는다는 학설도 있던데 그 천해의 무비용의 자유전자를 신발로 차단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맨발을 땅에 접지시켜 묻질환의 원인이 되는 전자의 결핍 현상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요? 발바닥은 평방 1인치당 1300개의 말초신경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말초신경이 분포돼 있는 건가요? 또한 우리 발밑에는 수많은 말초 혈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의 말초신경을 지압하여 묽고 깨끗해진 피의 혈행을 왕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체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귀중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어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명하지 않나요? 이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접지에 취약한 시간인 자동차 주행 시간과 여행 시간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주행을 할 때에는 휴게소에서 맨 땅을 찾아 20-30분씩 맨발 접지를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할 땐 접지 용품을 지참하여 접지를 유지하고 항산화 식품과 과일을 즐기며 쾌적한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접지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창작한 해가 1907년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당시 프랑스 화단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피카소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파리 화단의 전문가들조차 이 그림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지를 몰랐습니다. 100년을 앞서갔던 이 그림은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큐비즘 입체파의 문을 활짝 여는 역사적인 걸작이었습니다.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시점을 달리하며
분석적으로 그렸던 입체파의 처녀작이었습니다. 원근 합법만을 알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이 그림의 핵심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카소가 옳았고 이후 이 그림은 확고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100년을 앞서갔던 저 피카소처럼 선지자적인 운동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파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가로 대표 박동창의 활동입니다. 미리 예언해 둡니다. 이 운동본부는 노벨상 수상 후보라고 단언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폴란드에서 접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박동창 회장님처럼 이를 학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계몽시켜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분은 없습니다. 우분토의 정신 아래 이타행의 모토를 걸고 질병을 치유케 하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이 헌신적으로 전개되는 이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 전역에 물결치고 그 혜택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치유되면 이 물결이 해외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박동창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소명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운영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태해지면 다시 읽을 것을 다짐하면서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이 글을 접습니다. 오늘로 맨발 걷기 나를 살렸다. 24파트로 챕터별로 읽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